안녕하세요. 치아 형태학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치는 정중선으로부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치아인데요. 견치의 기본적인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견치의 기본적인 형태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즉 뾰족하게 되어 있는 교두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첨두라고 할 거고요. 이 첨두 때문에 소구치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절단면의 첨두로 인해서 절단연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절단연을 이루고요. 또 발육엽이 총 4개예요. 절치 부분하고 유사한데요. 3개는 순측 그리고 한 개는 설측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견치윤기라 해서 이 사진과 같이 이 5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근부 쪽이 뼈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견치윤기를 만들고 치근은 단근치입니다. 자, 이 견치 같은 경우에 치근은 모든 치아 중에서 가장 길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위치상 구가 치열궁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작용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견치의 종류로는 크게 상악견치, 하악견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상악견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견치를 수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마찬가지로 첨두가 있을 거예요. 이 첨두에 따라서 절단연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라고 했었었는데요. 이 첨두에 따라서 절단연이 근심 절단연과 원심 절단연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첨두가 어디에 위치하냐? 근심에 위치해요. 얘가 근심 쪽에 위치해요. 그럼 길이로 봤었을 때 근심 절단연 길이와 원심 절단연 길이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길까요? 당연히 얘가 이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근심 쪽은 짧고 원심 쪽은 길게 됩니다. 순면에서는 3개의 발육엽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앙 순면 융선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첨두 쪽으로 근심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면은 상악견치라고 하는 것은 발육엽이 제일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근원심경보다 이 순설경이 더 길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설면. 설면도 마찬가지로 그 설면 결절, 발육엽이 굉장히 뒤에 봤을 때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설면 융선을 만들어요. 길게. 이에 따라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설면 융선이 이렇게 있고 이에 따라서 함몰 부위, 설면화가 총 2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첨두는 근심에 위치하는데요. 위에서 절단 부분, 즉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교환면에서 바라보듯 전치부 같은 경우 절단 부분을 봤었을 때 이 첨두가 근심에 위치하고 또 순측 쪽에 위치하며 만곡 상징이 굉장히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 만곡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절치 부분에서 배웠었는데 절단이나 그 교환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근심은 볼록하고 원심은 완만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절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만곡 상징은 하악 중절치에서는 미약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악 중절치는
미약하고 상악 제1 소구치는 반대로 만곡상징이 나타나는데, 이 만곡상징 같은 경우에는 견치랑 대구치에서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상악견치의 치근 부에는 이 치근에 함몰부가 있어서 이 치근이 회전하는 것과 전이를 하는 것을 막아주고 치조와에 잘 안착시켜주는데 도와주는데요. 이 견치라는 것 자체가 치아들 중에서 치근이 가장 길지만은 그 중에서도 모든 치아들 중에서도 제일 긴 치근을 갖고 있는 것은 상악견치입니다. 자, 그 다음 하악견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악견치는 상악견치하고 유사하나 그 결절의 발육이 상악견치보다는 약한 편이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악견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면은 오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상악견치보다는 치근의 길이가 약간 길고 그러나 근원심경의 길이는 좁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악견치 역시 첨두를 갖고 있는데요. 이 첨두도 근심에 위치하게 되고, 첨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단연이 몇 개? 2개이다. 절단연이 근심절단연과 원심절단연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첨두가 근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심절단연의 길이가 더 길 것이다 라는 것이 동일한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첨두가 이렇게 근십종에 위치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발육엽이 있을 텐데, 이 중앙 순면 발육엽에 의해서 기준으로 나누어 봤었을 때 근심부하고 원심부를 비교했었을 때 당연히 이 원심반부가 더 넓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에 따라서 우각상징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설면도 마찬가지로 설면 결절이 있는데요. 이 설면 결절 같은 경우에는 상악견치에 비해서 평평하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설면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른 전치들에 비해서. 그래서 설면 융선이 있을 것이고, 이 설면 융선에 의해서 함몰 부위인 설면와가 2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근 같은 경우에는 상악견치보다 더 뾰족하다라는 것이고, 상악견치와 마찬가지로 이 치근 부위에 함몰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근심면의 그 치근 함몰이 상악견치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다더라. 이거는 하악견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굉장히 상악견치에 비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악견치도 하나 그래도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심면의 치근의 함몰이 상악견치보다는 더 잘 발달되어 있다더라. 요거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내용을 함께 퀴즈처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가 나오면은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잠시 멈추고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 스스로 머리로 혹은 보시면서 답을 생각하신 뒤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서 재생을 시켜서 그 답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면 결절이 가장 잘 발달한 치아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전치 중에서 라고 하게 되면은 뭐 견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잘 발달된 것은 상악견치였습니다. 치근이 가장 긴 치아는 견치인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치아들 다 통틀어서 가장 긴 것은 상악견치였어요. 견치의 첨두 위치는 근심 쪽이었고, 굳이 절단해서 보면은 순측에 위치한다더라. 그래서 이 첨두에 따라서 절단연은 총 2개의 절단연으로 나뉘었고, 또 이 2개의 절단연은 근심 절단연, 원심 절단연이 있었는데,
청두가 근심에 위치하다 보니 이 두 개의 절단연의 길이를 보면은 원심 절단연의 길이가 더 길더라. 체크 한 번 더 하실게요. 만곡상증이라고 하는 것은 절단면 혹은 교환면에서 바로 봤을 때 그 상징이 어떤 게 더 잘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으로 견치와 대구치가 제일 잘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 절치 부분에서는 이 만곡상징에 대해서 가장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 하악, 중절치라고 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하나 더, 이 만곡상징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어디? 상악, 제1 소구치였더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견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